예,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와 댐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식수동, 생활용수가 부족해 비상급수를 받는 마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물 전략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이 끝모를 가뭄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김영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김재훈 기상 전문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 기자, 40년 만에 가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혹자는 12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이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가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지금 한반도 가뭄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올해 가뭄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른 장마 현상이 일어났고 또 태풍마저 번번이 비껴나가면서 가뭄이 극심한 상태로 빠져들었는데요. 예. 전국의 댐과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또 먹는 물까지 말라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가뭄이 든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일 텐데요. 예. 우리나라는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300mm의 연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연 강수량의 약 60% 수준밖에 안 되는 700mm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예.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평년의 45% 수준으로 가장 비가 적게 내렸고 예. 강원과 충청 지역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예. 다행히 남부 지방은 그나마 비가 좀 많이 내리긴 했었지만 예. 여전히 평년 강수량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전국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한 해였는데 그중에서도 중부 지방이 극심하게 비가 적게 내리면서 가뭄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가 어느 댐이거든요. 저수지인데 댐과 저수지 지금 거의 네. 바닥이 갈라져요. 거북등처럼 갈라지는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특히 다목적 댐, 농업용수로도 지금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거의 물이 없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먼저 가뭄을 얘기할 때 기상학적인 가뭄의 정의와 수문학적인 가뭄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상학적인 가뭄의 정의는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평년 대비 비가 얼마나 적게 내렸냐 이것이 기상학적인 가뭄의 정의고요. 예. 그렇다면 적게 내린 비로 인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것이 바로 수문학적인 가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먼저 한강 수계를 살펴보면 소양강댐과 춘추댐의 저수율이 약 6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용수 관리 단계로는 주의 단계에 속하고요. 예. 낙동강도 안동댐과 이마댐의 저수율이 약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같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금강유역을 살펴보면 용담댐이 40% 수준이고요. 예. 대청댐은 60% 수준이지만 요구하는 수자원 양이 많기 때문에 예. 관리 단계는 한 단계 위인 경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가뭄이 지금 극심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충남 보령댐 같은 경우는 예. 저수율이 19%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고 수준 단계인 심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충청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자, 교수님. 네. 방금 우리 김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가뭄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처음 보셨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서북부 지역 특히 있잖아, 충청도. 거기 이제 지난달 8일부터 제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 이런 가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지금 쉽게 대책 마련도 못 하고 있는 속수무책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이 가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제한급수만으로는 이런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 9월 정부에서도 그 저수지 준설하고 또 관정 개발 예. 그리고 또 양수 장비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그렇죠. 대안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느 지역에 그 가뭄이 심각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의 가뭄이 심각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뭄 피해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알맞는 그런 적정 기술 개발하고 수자원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가 와가지고 한 100만큼 왔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거는 지금 26% 정도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우리가 가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대책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가뭄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만
뭐 대책 마련하고 이러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이러고 이게 지나가면 이제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하고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 처방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정 개발은 어때요? 이거 관정 개발도 여러 가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좀 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개발하는 데서도 보니까 땅을 파면 무조건 물이 나온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도 무리하게 파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하 수위가 사실은 지하 수위가 1년에 한 6cm 정도씩 그 하강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물론 지자체에서 가뭄이 오면 할 수 있는 방안은 관정 개발하고 그다음에 용수로 배수로 정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관리 방안을 좀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 듣고 있는데 용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 대책으로 금강물을 이 보령댐으로 좀 끌어오려는 공사 지금 착수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선 제가 지난번 가뭄 취재를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관계자는 보령댐에서 부족한 물을 인근의 대청댐이나 용담댐에서 대체 공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청댐과 용담댐도 물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보령댐에서 사실상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 백제보 하류에 있는 치수장입니다. 보령댐까지의 거리는 약 21km 정도 되고요. 공사 기간은 약 3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로 공사가 끝나면 하루에 약 11만 톤 정도의 물이 보령댐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보령댐에서 하루에 공급되어야 될 물이 약 2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약 절반가량의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물 부족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약 9만 톤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내년 2월 정도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수로를 21km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는 공사인데, 자 이게 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금강에 있는 물이 마실 물인지 그 부분도 시청자분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수질의 부분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강 백제보 그 하류 수질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BOD 기준으로 하면 2급수인데 실제로 우리가 COD,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난분해성 오염 물질들을 측정하는 그런 COD가 기준으로 하면 4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4급수가 되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어떤 수질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백제보 하류 6km 지점에서 물을 포올려가지고 관로로 통해서 이제 그 보령댐 상류까지 이렇게 물을 옮깁니다. 그래서 보령댐 상류에서 저 보령댐까지 그 자연 유화해가지고 자연 정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백제보 그 하류 쪽에서도 수질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COD 기준 4급수라는 게 이제 작년 2월 달에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그 나온 자료인데 그거를 보면은 작년 2월 달 자료인데 3월, 6월 달에도 갈수기가 계속이 됐어요. 그래서 COD 기준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댐에서 그 방류량도 줄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에 급수가 시작된다면 그때 아마 하류 수질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또 계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수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랄지 이거 대비가 좀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처럼 이제 금강물, 4대 강물을 이제 끌어 쓰는 지류 지선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4대강 보에는 물이 많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게 됐는데 그제 당정청도 그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배정을 한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명칭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4대강 물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업 어떻게 계속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그 쓰는 물 총량이 340억 톤인데 여기에 한 그 7억 톤, 즉 한 2% 정도가 지금 4대강 물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용수로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그 지난달 14일인가요? 그 새누리당하고 그 정부에서는 이제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예, 예. 지난 2011년 그때도 중부 지역에 아마 수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약 20조 원의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또 환경과 생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예, 그런 예. 견해가 예. 거셌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지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예. 어떤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실제로 이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난번에 4대강처럼 급작스럽게 예. 공사를 하는 것보다 예. 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생태와 환경 조사, 그렇죠. 예. 분석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예.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내려야지 이렇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겁니까? 예. 네, 아무래도 이번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는 거는 엘니뇨와 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상당히 약해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강수를 거의 결정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장마전선도 형성이 되고 예.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증기를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구름도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비구름이 전체적으로 남쪽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 주로 머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비가 아주 적게 내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가뭄을 해소하려면 지금 산술 쪽으로 단순 산술 쪽으로 예. 봤을 때는 평년 강수량을 채우려면 4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려야 합니다. 예. 하지만 장기 전망에 따르면 올 가을과 봄 그리고 네. 또 겨울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 최대 한 200m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상은 이번 가뭄이 내년 6월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이고. 가뭄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예. 거라는 예.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일 경우 예. 올해처럼 내년에도 마른 장마 현상이 이어진다면 예. 정말 유례없는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내년 모내기 농사도 참 힘들겠어요. 농민들 네. 보면은. 그런데 맞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빗물 같은 거 활용하고 폐수 같은 거 활용하면 안 될까요? 뭐 물 전략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생활화가 또 사실은. 예. 그렇죠. 일단 이런 가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물 전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정부에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고요.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리를 못하고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는 물의 양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누수되는 수돗물도 많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상수도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고를 하고 예. 물론 뭐 4대강 물이 한 2%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1년 중에 쓸 수 있는 물의 양에 예, 예. 그걸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하고 예, 예.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과 생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예. 고민을 하셔서 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 지역별로도 이 물 부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물 많은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예. 물을 이동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방안도 있고 또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물 관리가 다원화돼 있어요, 부처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예.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예. 통합 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대안, 대책, 계획 이런 것들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계획 수립만 하고 예. 추진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이 가뭄이 예. 지나가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가뭄 문제, 산업, 보건, 위생까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좀 대비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마지막 김 기자, 이번 주말에 뭐 비 소식이 있던데 비는 오지만 또 미세먼지가 좀 걱정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예. 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으면서 예. 또 가뭄도 가뭄이지만 예. 미세먼지도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10시를 기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예. 대기가 정체가 되고 또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주말에는
가을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면서 또 단비가 되겠죠. 가뭄의 단비도 되고 미세먼지도 씻어낼 수 있을 그러겠네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류가 조금 변하면서 농도가 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좀 옅어질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하지만 현재는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 또 특히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예. 반드시 나가실 때 마스크를 착용을 예. 하셔야 되고요. 예. 또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하지만 예. 또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들한테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재훈 기상 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